소방이 최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향 경문로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임동센터 화이팅! 여기 26년의 경험을 불어넣은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주 북구의 인동 119 안전센터를 이끄는 송재빈 센터장인데요. 결국 그 기계를 조작하고 컴퓨터를 조작한 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 그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나듯이 결국은 사람이 잘해야 이 사회가 안전하다. 우리네 생명을 지키며 사람의 가치를 말하는 사람. 송재빈 센터장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매번 뜨거운 함성으로 달궈지는 곳, 기아 챔피언스 필드입니다. 아, 야구장. 어우, 우리나라에 경기가 많네. 그리고 바로 옆에 자리한 광주 북구 인동 119 안전센터.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며 장비 점검에 한창인데요. 언제 일어날지 모를 출동에 대비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정말 든든한 것 같죠? 가지고 준비. 시작. 자, 수고했습니다. 앉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혹시 송재민 센터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일단 잘 참고 계시네. 반갑습니다. 네. 야구장을 그렇게 많이 오면서도 예. 여기 무슨 소방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만 들었지. 예. 또 여기가 인동 119 안전센터라는 것은 와서야 알았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60년대부터 그 소방 파출소로 예전에 계속 있었던. 아, 조그맣게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예. 제가 잠깐 지켜보니까 예. 뭐 출동 준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장비 점검을 하는 건가요? 어제 그 있었던 사항을 서로 인수인계하고 네. 또 요즘 그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또 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24시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119 안전센터. 언제 발생할지 모를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교대 근무의 특성상 매일 이뤄지는 인수인계와 장비 점검은 필수입니다. 그 덕에 우리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는 거겠죠. 이 장비들이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직접 사용하는 거 장비들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 장비라고 해서 개인 사물함에 본인 장비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 상당히 무겁네요. 예, 무겁습니다, 이 장비가. 직접 방화복을 착용해 보는데요. 예. 와우, 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데. 예. 아, 근데 이거 말고 착용하고 뭐 장비 이렇게 하면 예. 엄청 무거울 것 같아. 몇 네. 킬로 정도 됩니까? 보통 한 4-50kg 정도 이렇게 개인 장비나 또 그 다음에 그 문 개방이나 파괴 장비 이런 게 휴대하고 가는 장비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 또 공기호끼 아하. 이렇게 또 방수화 신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정도.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장갑과 방화복, 헬멧 등을 비롯해 출동 한 번에 착용하는 장비는 기본 11가지. 그 무게만 30kg 이상이라는데요.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도 소방관이란 사명감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좀 그 장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인력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화재보다는 생활민원, 생활민원. 네, 뭐 전기, 가스 해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벌집 제거까지 해가지고 아이고. 뭐 하다못해 개, 고양이 여기까지 다 저희가 전담을 하다 보니까 좀 출동 횟수도 많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대한민국 소방관. 지난해 화재 출동 4만 2천여 건, 구조 출동 83만 7천여 건, 구급
활동은 무려 292만여 건에 달했다는데요. 그런 보이지 않는 곳의 노고 덕에 우리네 일상이 또 하루 흘러갑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이제 센터장님께서 집필한 이 책입니다. 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네. 지극히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와닿는 말이기도 해요. 네.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특별한 또 이유가 있습니까? 그 첨단화 돼도 결국 그 기계를 조작하고 컴퓨터를 조작한 건 사람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잘못 그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나듯이 결국은 사람이 잘해야 이 사회가 안전하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도 있지만 네.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사건 사고가 인재로 인한 사고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잠깐 보니까 뭐 원인 그리고 과정, 결과 처리가 같다라는 말을 쓰셨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지금 큰 사건이 세월호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해양사고를 딱 보니까 1970년대 12월 달에 그 남영호 침몰 사고라고 있었거든요. 그 사고로 326명이 죽었어요, 현재서. 그때 사고 원인이 과적이고, 그 다음에 운항 부주의, 그 다음에 그 기후도 별로 좋지 않은데 출항하는 것, 그 다음에 정부의 대응, 이런 게 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1993년도에 그로부터 한 23년 후에 저기 이도 앞바다에서 서해 해류가 침몰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도 원인이 똑같습니다. 21년 후에 2014년 세월호가 난 거죠. 근데 70년대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제대로 분석하고 이 원인 같은 거 하고 그 해운법 관련 법들을 개정을 했다면, 강력하게 단속을 했다면 아마 세월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예. 책에 그런 내용 잠깐 있는 것 같아요. 왜 똑같은 슬픔을 반복하는가. 예.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예. 그리고 마지막 장에 예. 공직자가 변해야 나라가 산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현직에 계신 소방 공무원으로서 이런 내용을 쓰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좀 어렵죠.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말을 않고 일부 언론에서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월에서도 봤지만은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보고하니라고 청와대 영상 찍어서 보고하는 게 우선이 돼버린 거죠. 그 똑똑한 사람의 멍청한 짓이라는 책을 쓴 그 최동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책에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내렸다. 저도 상당히 공감했더라.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명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 골든타임 놓쳐버렸다. 그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그 분석에 공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강원도 산불 화재, 전국적으로 소방차들이 다 출동하고 뭐 아주 대단했거든요. 그런 좀 시스템도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 산불이 나자마자 비상 소집이 돼가지고 전원 직원들이 소집돼가지고 그 조를 편성해서 일사불란하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진화하고 지체가 제대로 확립돼가지고 한 것이 아마 전국에서 모였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화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초 강원도 고성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불길의 강풍이 더해져 막대한 재산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당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50여 대의 소방 헬기를 비롯해 약 870여 대의 화재 진압 차량과 3천여 명의 소방대원이 지원에 나섰는데요. 일사불란했던 대규모 초기 대응과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화마와 싸워준 소방대원들 덕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체험교실이 있네요. 혹시 소소심이라고 들어보셨는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소소심. 소소심은 소화기, 소화전,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안전체험교실이 이곳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택이나 이런 데 화재 났을 때 그 소화기나
소화전을 사용 못해서 초기 진화를 못해가지고 아하. 인명 재산 피해를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도 이런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 함께 더 배워보면 예. 이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죠.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 틀리죠. 왜냐하면 당황하면 사람이 멍한 상태로 가만히 있어버린 거죠. 아하. 뭘 해야 될지는 몰라보죠. 그러나 이 소화기나 소화전, 심폐소생술을 익혀 놓으면 기본적인 사항을 이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한 소소심 체험교실. 누구나 신청 후 참가할 수 있다는데요. 이렇게 평소의 작은 준비들이 다가올 재난을 막아내는 힘이 되는 거겠죠. 센터장님께서 네. 이 재난에 대해서 예, 예. 기본적 지식을 익히고 생각하는 힘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 예. 예. 여기 대해서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그 화재 현장에 가보면은 연기에 대한 질식이 70%가 넘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연기에 잘 대처만 하면은 70%가 살 수 있다는 또 이런 또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연기가 일단 발생한 현장에서 자세를 낮게 해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서서 우왕좌왕하다가 연기 질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재난이나 뭐 위험이 오면 나는 괜찮다고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디 음식점이나 이럴 때 혹시 가서 경보 설비가 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파트에도 작동을. 그러면 운동하는 셈 치고 나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오작동이겠지. 그러다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 다수파 그 동조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추종 본능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나도 괜히 혼자 움직이기는. 예. 동양권은 대부분 체면상 쉽게 움직이질 않죠.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네. 많은 사건 사고 재난들이 일어나는데 네. 이때 뭐 대처할 수 있는 뭐 그런 아주 뭐 기본적인 뭐 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재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이제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는 안전에 투자하는 것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안전을 투자를 해야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 지금 대형 사고들이 발생하는 게 거기서 출발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게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장성 2014년도에 있었던 그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때도 그 건물에가 스프링클러가 없죠. 진화가 됐는데. 근데 요양병원의 이제 특성을 이해하고 그런 부분 시설을 보완을 했다면 이런 게 안 났겠죠. 지난 2014년 장성에서 일어난 화재로 약 30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당시 요양병원의 특성상 환자들의 자발적 탈출이 어려웠고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송재빈 센터장은 과거의 사건들을 바탕으로 악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매주 관할구역의 요양병원을 방문. 직접 현장 순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상시에 유리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쉽게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비치하는 거죠. 그래서 유리를 깰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이게 무조건 쳐버리면 안 돼요. 측면을 해요. 이렇게 측면을 이렇게 유리를 그냥 쳐버리면 안 되고 측면을 이렇게 닦아 모서리를 치면서 닦아서 여러 개를 딱 그럼 이게 안 깨져요. 이게 강한 유리는 잘 안 깨져요. 모서리를 깨면서 그 다음에 잘못하면 이게 유리가 쏟아져 버려요. 평생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살아온 송재빈 센터장. 그에게 소방관이란 직업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그러니까요. 그 2001년 그 9.11 테러 사건 때요.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근데 뉴욕 소방관 343명이 붕괴 직전에 그 인명 구조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 순직을 했거든요. 그게 소방관의 사명이죠. 소방관의 직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사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명이고 누군가를 도움을 주고 구하는 이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강주 시민들에게 예.
아예 바라는 점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병원을 저희가 봤을 때 저희는 병원이나 이런 걸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지식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자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생사를 다툰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응급처치를 해야지 살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이제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서 응급처치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화재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면은 지금도 그 소방차 그 라인을 전부 다 이렇게 해놓고 표시가 돼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데가 주차돼가지고 저희 차들이 진입을 못 해요. 진입을 못 하게 되면은 그만큼 화재 진화가 늦어지고 인명도 피해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시민들이 좀 지금 잘하신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기초 질서 의식, 그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하다 보면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전후 사정을 안 따져보고 분노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도 너무 네. 좀 좋은 말씀 많이 제가 듣고 가는 것 같아요. 아유,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평범한 하루를 통해 우리네 일상을 지켜내는 송재빈 센터장. 그가 바라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그의 우직한 삶을 응원합니다. 여기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사람 송재빈이 있으다.